안녕하세요. 앞줄 SMR입니다. 오늘은 30대 초반 여성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 상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마 쪽 압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부 상태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피지량이 많은 피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건조감이 조금 오히려 느껴지는 피부고요. 근데 이마 쪽은 피지량이 많지 않은데 이따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턱 쪽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좁쌀 여드름도 더 많이 있고 염증도 있고 피지량이 좀 많아 보이는 번들번들한 느낌도 좀 있는 그런 피부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를 이야기할 때 T존이 유분감이 더 심하고 U존이 피부가 얇고 건조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델분은 T존은 오히려 좀 건조해 보이고요. U존에서 좁쌀이랑 염증도 많고 유분기가 좀 더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타고난 피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상의 문제로 그런 분포를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를 피지가 아주 많게 타고났다면 유존보다는 T존에서 확실히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서 여드름 증상이 심해집니다. 유분 분비량도 많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T존에서는 여드름 증상도 없고 번들거림도 심하지 않은데 유존에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번들거림도 심해지는 것 같고 하신다면 그거는 피부의 구조 자체, 타고날 때부터 생긴 피부의 구조 자체가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게 아니라 생활을 하다 보면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분의 경우는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한참 성장 호르몬 영향을 받으실 때 여드름 증상이 좀 있으셨었나 봐요. 여기 이마 쪽이랑 관자놀이 쪽은 심하지 않은데 사실 턱으로 가면 염증이 옛날에 좀 있었어서 그것 때문에 생겼던 흉터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인 때, 아니 사춘기 때 여드름이 좀 있다가 성인이 돼서 가라앉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성인이 돼서도 가라앉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꾸준히 여드름이 올라오셨대요. 근데 아마도 이거 여쭤보진 않았는데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보통 사춘기 시절에는 얼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확실히 T존에 더 증상이 심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 호르몬 영향으로 여드름이 올라오던 그 시기가 지나면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 피부의 피부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의 문제로 여드름과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T존보다는 유존 쪽으로 더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 구분할 때 부위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사춘기 여드름은 이마, 성인 여드름은 볼 아래쪽. 그래서 특히 오늘 모델분은 이제 이 턱 라인과 귀 뒤쪽, 그러니까 목 라인으로 해서 귀 뒤쪽으로 해서 쭉 그쪽 부분으로 좀 증상이 심하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증상이 더 심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판토텐산이랑 피지 억제제를 드시면서 증상이 좀 가라앉았대요. 네, 둘 다 여드름에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피지 억제제는 약 성분이 워낙에 강력해서 피지 억제 효과는 확실하고요. 이제 오히려 너무 강력한 그 약 성분이 다른 곳들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되는 성분이라 너무 장복하거나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성인 여드름 환자분들 판토텐산도 많이 드시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고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피부 이런 염증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다만 압출도 그렇고 먹는 것들, 피지 억제제나 판토텐산 이런 것들 모두 다 이게 사실 문제를 해결한 근본 원인을
있을 텐데 그 생활 습관이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지금 해드리는 압출도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거고요. 약 먹는 것도 피부 상태를 개선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 뭘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외에 뭐 배변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혼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먹는 거, 자는 거는 혼자 해결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특히 티칭을 좀 많이 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오늘 모델분처럼 턱 라인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귀 아래쪽 목 라인까지 이쪽으로 증상이 심한 분들이 수면의 영향을 받아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안 그래도 모델분께도 한번 여쭤봤더니 수면이 많이 불규칙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스케줄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어떤 날은 깊게 잘 자는데 어떤 날은 깊게 잘 못 자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질이 떨어지면 수면의 양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중간중간 시간 날 때 낮잠이라도 주무시고 하시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수면이 정말로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도 수면 개선을 도와드리는 약이 있어서 그런 걸 처방드리기도 하고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수면 클리닉 정신건강학과에서 이 수면 클리닉을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피부라는 게 그냥 겉에 바르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모델분 피부 증상이 본인이랑 비슷하다 싶으신데 본인도 평소에 잘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 쪽으로는 조금 여드름들이 숨어있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오돌토돌 좀 울럭불럭 올라온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찾아서 압출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여드름과 관련된 생활관리 중에 수면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사실 먹는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식습관 관리를 환자분들께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일부 환자분들께는 사실 대놓고 알러지 검사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연형 알러지 반응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알러지가 몸에 이제 염증 수치나 이런 걸 올리면서 피부 트러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 증상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러지 반응으로 올 때는 염증이 좀 더 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호르몬 문제, 여성분들 월경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로 염증이 올라올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 지금 모델분 정도 피부 상태에는 알러지 검사를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거보다 염증이 좀 더 심하고 정말 생활관리도 잘하는 편이고 음주 흡연도 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크지 않고 잠도 잘 자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게 염증이 심하게 뒤집어진다 한 번씩, 그러면은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알러지라고 해서 꼭 가렵고 비염같이 재채기 하거나 막 천식처럼 숨 못 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가볍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러지 검사 얘기하다 보니 벌써 오른쪽은 압출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쪽에 몇 개만 더 압출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압출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대쪽